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심리상담TV의 이승은입니다. 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이제 학원을 시작한 지 이제 횟수로는 12회고, 이제 내년이면 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그러면 미술학원을 했었으니까 많은 아이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학원 선생님 솔직히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학원 선생님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기억은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학원 선생님을 기억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제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요. 며칠 전에 좀 한 1, 2주 전에 밤늦게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처음 초창기 때 했을 때 이제 들어왔던 아이였는데, 음, 그 아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변동하지 않고 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시냐고. 지금은 그 아이는 25살의 나이가 됐고요. 그만큼 그 아이와 어린 시절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미술 심리를 학원을 하고 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술 심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이 10년이 훨씬 넘는 시절인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인간의 심리가 정서적인 문제가 외면화되고 내면화돼서 그게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심리 상담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미술 심리를 배우면서 이제 저희 학원 아이들 미술 심리를 봐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봐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의 미술 심리를 봤는데, 그 저한테 전화 왔던 그 아이의 엄마가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셨어요. 왜 우리 아이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아이 왜 심리를 선생님이 보시냐고. 그래서 일단은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은 동의하에 했다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엄마들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어머니는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오케이, 오케이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볼 수 있었었는데, 제가 실수였던 건 그 엄마한테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어찌됐든 그 아이의 심리를 봤는데 제가 죄송하다. 이제 앞으로는 그 어머니 허락 없이는 미수 심리를 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아이 미수 심리를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알까봐 되게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 한 것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엄마가 이제 그러다가 이 아이가 뭐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서 뭐 진로를 바꾸면서 학원을 저하고 인연이 끊어지게 됐겠죠. 근데 그 아이는 미술 심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미술에도 잘했고 못하지 않았었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대회나 이런 걸 나갔을 때 좋은 결과를 항상, 그 아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는 상장이겠죠. 상장을 많이 탔던 아이였는데 엄마는 미술을 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냐. 25살의 나이인데 자기하고 전공이 하나도 맞지 않는, 고3 때도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성격이 좋았어요, 그 아이는. 근데 고3 때 저한테 왔었다가 자기는 미술 심리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가 이제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 여기 가까운, 평택에서 가까운 한 대학을 가게 돼요. 거기서 안경공학과를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저한테 집 앞이니까 학원 앞이 집 앞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맨날 놀러 왔었는데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안경공학과를 간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안경공학과는 취직이 잘 되네. 맞아요, 선생님. 그것 때문에 저는 제 전공에 제 적성과 적응, 자기가 흥미 있는 부분에 관심 없이 저는 그 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취직이 잘 되니까 어때? 그랬더니,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이번에 전화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성적이 국가고시를 봐야 된대요. 그 안경공학과도.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러니까 11월 달이니까 지금이 다음 달에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이거를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미술도 외면했고 음악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 치료를 갔다가 다시 음악 치료를 땄는데 음악 치료는 그죠,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았나 봐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술 심리보다는 음악 심리는 음악 놀이시과 이렇게 악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술 심리는 조금 접근성이 종이 일단은 첫 번째 뭐 이렇게 할 때 HTTP라고 해서 집, 나무, 사람을 했을 때 종이와 A4 용지와 지우개와 연필만 있으면 어느 정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미술 심리는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음악 치료를 하고 다시 미술 심리 치료를 넘어왔는데 엄마는 그때도 이제 반대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아이가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러면서 저한테 저 이거 떨어지면 선생님한테 다시 가서 미술 심리 배울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자기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선생님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집 앞이거든요. 저희 학원이 집 앞이었었거든요. 그 아파트. 근데 불 켜진 거 보고 우리 선생님 있겠구나라고 했었대요. 어머, 얘 누구누구야. 그렇게 생각해 준 것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전화를 해준 것만으로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저는 그 아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그래도 그냥 살진 않았구나.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학원생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기억에 남는, 이렇게 항상 때가 되면 전화해보고 싶은, 그리고 길 가다가 지나가서 불이 켜져 있으면 보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었나 봐요. 물론 제 자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자기가 그 시험도 너무 어렵고, 안경공학이 생각보다 물리 쪽도 해요. 생물 쪽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쪽을 너무 못하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머니가 그때 10년 전에 그걸 검사를 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 알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는 엄마가 조금 많이 아프시다. 엄마가 조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조금 필요하셔서 가끔 이렇게 약을 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약을 하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하게 해주세요. 어떤 그 법정 스님 쓰셨던 그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내가 세상을 마지막 살면서 이 마지막 세상을 하직하면서 잘못했던 일은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 원하는 걸 그냥 해줄 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나 또한 행복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 자식과 흥미에 관심에 상관없이 내 의도에 따라 아이가 뭔가를 했겠죠. 그게 오히려 그 아이도 행복감이 낮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나의 부모의 욕심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주는 게 맞고 그걸 또 부모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아이가 원하는 거를 조금 선택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심리적인 문제는 누구나 겪어요. 근데 그게 크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기질과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공황장애가 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심리적인 문제는 바깥으로 튀어나오진 않아요. 근데 또 외과적인 그 병은 그냥 병원 가면 되는데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의견이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너무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않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뭐 고요하면 밝아지는 것들의 법정스님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행복감이 서로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HTTP 그다음에 그 달의 집나무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빗속의 사람 이런 것들을 제가 검사를 커뮤니티를 아직 1000명 이상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올려놓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안 돼요. 좀 여러분들의 도움과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종 모양이 있는데요. 그거를 꺼 놓으시면은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